저는 영상 30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피스포 네, 긴장되네요. 네, 사람들 막 다 저만 보고 있고 카메라 쳐다보고 있고.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피스포 피스가 무슨 뜻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인데요. P는 패트리오티즘이라고 하는, 자, 애국심자, 한국인이라 발음 좀 그렇죠. 애국심이고, 인사이트 통찰력, 그리고 하모니 타인과의 조화, 심퍼티,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활동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겠다라는 뜻으로 피스포 피스라고 지었습니다. 네, 총 3가지 챕터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투표율과 선거를 통해서 현실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청년 세대가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실의 진단을 먼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청년층의 투표율을 살펴볼 텐데요. 평균적으로 1회부터 5회까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20대 유권자들은 41.98%였고요. 전체 투표율은 55.22%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회 때는 16%, 최근에 시행됐었던 5회 때는 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0% 정도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광역 기초의원의 연령별 당선자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편에서 왼쪽 편이 광역의원 당선자 비율인데요. 자그마하게 표시된 파란색 표시가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의원의 퍼센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됐었던 5회 때는 청년 광역의원이 4.5%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95.5%,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기초의원 당선자 비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5회 시행됐었던 5.4%의 기초의원, 그리고 다른 연령대는 94.6%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책과 우리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 세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왜 나가지 못할까? 그 방해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입장벽의 3중고인데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것들이 다 포함돼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결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방에는 토호 세력 또는 유지, 끼리끼리라는 정치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신진 세력이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가지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무엇이냐면 유교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나이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막연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정치에 대한 식견이 낮을 것이다. 어린 친구가 뭘 알겠어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은 18세 지방의원이 탄생했고 오스트리아는 27세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스웨덴은 올로프 팔메가 20대 장관을 지냈었죠. 미국에 있는 뉴욕대학교에 있는 조너선 하이트라는 교수가 바른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교적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는 결속력이 뛰어난 바인드적 성격도 있지만 나이로 차별을 하는 블라인드적 성격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립도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44.8%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즉 나머지 56% 정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조달받고 있다는 현실인데요. 2가지 법안 중 하나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정이 독립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알아서 뭔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우인데요. 중앙의원과 지방의 차이가 꽤나 큽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기초의원 같은 경우 연봉이 3,804만 원에 비해서 충북 증평구는 1,920만 원, 약
이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주 공평하지 않죠. 따라서 충북 증평군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저 같아도 서울로 오겠죠.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친구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의 특산품,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살려야만 하는데 단순히 처음부터 연봉에 대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비공개성입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천을 통해서 누군가 알만한 사람들만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왜 정치인들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발전하지 않을까? 똑같은 놈만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는. 그런 비공개성 때문에 지방의회 그리고 청년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시기죠. 결국 청년 의원도 없고 청년에 대한 정책도 없고 청년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도 없기 때문에 청년 유권자들의 생각은 결국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구나, 똑같구나,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청년 세대가 의회로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의무 공천제를 통해서 반드시 청년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5항을 보면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서 여성 의원이 진출하기 굉장히 쉬워졌죠. 저는 여성 또는 청년으로 법을 개정을 한다면 청년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비례대표 의원을 할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라고 불리는 20세에서 39세까지 총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3%에 불과하죠. 100명 중 25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25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풀뿌리부터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고 국회의원 3%, 광역기초의원 5.12% 그리고 5.82%에 불과한 것을 비례대표를 할당을 통해서 일단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청년 공천 보조금 제도인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26조와 27조는 정당에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추천 보조금을 신설을 하고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당할 경우 공천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치 청년과 같이 폴리티컬 리세움과 같은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중장기적인 육성 방안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능하고 열정이 있는 인재를 국회와 당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시행령인데요. 청년청과 청년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뿌리 깊게 내박힐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청을 개성합니다. 청년청을 개설해서 마치 중소기업진흥원처럼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청년의 나이대에만 해당되는 친구들을 합격자로 구성을 하고 대학생과 휴학생 등 많은 청년 세대 인턴들을 고용하고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와서 본인들이 생활 속의 어려움들을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회 제도를 운영할 텐데요. 실제 지방의회 상임위 형태로 청년 전문위원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전문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공개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하고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치 공모전을 하듯이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대중성, 정치의 대중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클로징으로 이런 말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영복 석좌 교수님께서 최근에 담론이라는 책을 펴내셨어요. 쓴 이유를 보니까 부제가 마지막 강이에요. 작년 말부터 암이 발견이 돼서 정말 마지막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셨대요. 거기에 이런 인터뷰가 나옵니다. 멘토란 계몽주의의 변형이다. 어떻게 20, 30년 전에 그 해안을 가지고 앞으로 20, 30년 후를 장담할 수가 있는가? 결국 그 해답은 지금 당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집단 지성으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6개의 조가 발표를 했는데요. 돌아와서 기억에 났던 조가 있나요? 첫 번째 조는 어떤 발표를 했을까요?
자, 당황스럽죠? AOAO주는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소통 아니구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 조는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소통. 그렇죠. 네 번째는 다양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년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자, 받으신 책자 1페이지에 보면 내가 한다라는 시가 있어요. 첫 구절을 보면 세월이 흐른 뒤에 중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간단한 이런 것도 준비를 한 게. 네, 30초 남았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건 바로 청년들의 뜨거운